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에 새로 출시된 베이직 실전 교재 활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앤서미 영어 전체 수업 설계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앤서미 영어는 학생들의 수업 과정을 문법, 모방 영작, 단락 이론 이렇게 3단계로 설계하였습니다. 시기별 학습 단계를 보면 고등학교 모의고사나 수능을 대비하는 단락 이론은 중3 여름방학부터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 이전에는 문법과 모방 영작 훈련만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영어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법은 베이직과 어드밴스드 교재 둘 중 하나로 학습할 수 있는데 먼저 베이직 교재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직은 학습 대상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입니다. 그리고 학습 기간은 대략 1년 정도가 걸리고요. 학습 내용은 문장 이론과 품사 규칙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이 베이직 학습이 끝나면 바로 베이직 실전, 모방 영작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물론 베이직에서는 아주 어려운 문법들은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이 모방 영작을 진행하면서 또는 모방 영작이 끝난 다음에 어드밴스드에서 어려운 문법이나 변형 이론을 공부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드밴스드 교재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드밴스드는 학습 내용이 문장 이론 전체, 즉 영문법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학습 대상은 중학교 2학년 상위권이나 중학교 2학년 2학기부터 시작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고등학생까지 볼 수가 있겠죠. 학습 기간은 학생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문법을 정리하고 모방 영작 학습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베이직이나 어드밴스드가 끝난 학생들은 바로 모방 영작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베이직이나 어드밴스드로 문법 학습이 완료되면 모방 영작을 통해 인풋 훈련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교재가 이번에 새로 출시된 베이직 실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 교재를 만들지 못하여 선생님들에게 시중 교재를 활용하시도록 했는데 시중 교재들은 앤서미의 수업 방법으로 편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하기가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앤서미 이론으로 완벽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실전 교재 6권이 완성되었습니다. 학습 대상은 베이직 또는 어드밴스드를 끝낸 학생들이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학습 기간은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이전까지 베이직 실전을 마치면 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부터는 단락 이론을 공부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중간에 시험 기간이 닥치면 시험 기간에는 당연히 교과서를 모방 영작해주면 되겠습니다. 책의 내용은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수준의 단락 223개를 대상으로 모방 영작 실전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1권과 2권은 중학교 1학년 수준의 단락이고요. 3권, 4권은 중학교 2학년 수준, 5권, 6권은 중학교 3학년 수준입니다. 그런데 학습을 할 때 학년과 무관하게 베이직 실전 1권부터 진행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모방 영작 과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쉬운 문장부터 영작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공부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풋 훈련이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베이직 어드밴스드의 문법 지식을 해석, 영작, 듣기, 말하기 등에 동시에 적용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물론 말하기는 인풋 훈련의 필수 과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학원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 말하기 훈련도 진행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베이직 실전 교재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의 첫 단계는 해석 스텝 1이 되겠습니다. 실제 교재의 모습인데요. 특징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코드를 쓰는 가로가 표시되어 있고 우리말 토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 단위별로 슬래시 표시가 되어 있어서 학생들은 스스로 코드를 써가면서 제시된 토시를 활용하여 의미 단위로 해석 학습을 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로 해석 스텝 2에서는 코드를 쓰는 가로는 그대로이지만 앞에서 제시되었던 토시와 의미 단위 슬래시가 보이지 않습니다. 학생 스스로 의미 단위로 끊는 연습과 토시를 연결하여 해석하는 것이 이 단계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쓰기 훈련입니다. 영어 문장을 3번 쓰면서 코드와 연결 장치, 단어,
컬로케이션 등을 다시 학습하게 됩니다. 이 단계를 거치면 모든 문장들이 거의 완벽하게 학생들의 머릿속에 저장되게 됩니다. 제4단계는 영작 훈련입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모든 문장들을 다시 모방하여 영작을 진행합니다. 학습하는 방법은 우리말에 연결된 문장들의 코드를 판단하여 쓰면서 영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풀이를 진행합니다. 이 문제들은 학교의 내신 유형에 익숙해지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문제 유형은 첫 번째로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학생들은 본문과 선지의 내용을 1대1로 비교하면서 문제풀이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글의 주제, 제목, 목적을 묻는 문제로 제작하였습니다. 단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법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실제 학교 시험이나 수능에서 어법 문제는 80%가 코드와 연결 장치를 묻고 15%는 동사에 대해 묻습니다. 이런 출제 경향에 맞추어 2척의 어법 문제를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답과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영어와 우리말 해석의 모든 문장에 코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판단하는 요령이 해설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이 해설을 참고하여 스스로 채점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만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답과 상세한 해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주제, 제목, 목적을 묻는 문제는 1권과 2권은 우리말로 문제가 제작되어 있고 나머지 4권은 영어로 문제가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 영어 지문을 이렇게 우리말 해석을 제공하여 아이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법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법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이처럼 상세하게 해설하여 학생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교재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은 원화오의 각 교재 첫 부분에 학습 요령 인트로 강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생은 인트로 강의에서 제시하는 순서에 따라 학습을 진행하고 교사는 각 단계별 진행 사항을 점검한 다음 필요할 경우 첨삭 지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책은 매 단원마다 개념 강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트로 강의에서 제시하는 방법대로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베이직 실전 교재 학습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교재는 단원마다 강의를 청취하면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듣고 있는 인트로 강의에서 소개하는 방법과 순서대로 학생 스스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 책의 학습 순서는 원어오에서 단어 학습을 한 다음 교재 학습, 원어오 트레이닝 순으로 진행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어 학습을 하는 순서를 볼까요? 화면에 보이는 것은 원어오의 단어 학습 관련 창입니다. 먼저 단어 목록을 보고 단어를 암기한 다음 워드 매칭, 단어 고르기, 해석 고르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어 써보기 순으로 공부하기 바랍니다. 단어를 암기했으면 이제 교재 학습을 해야 되겠죠? 교재 학습은 총 4단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먼저 화면에 해석 스텝 1이 보이죠? 해석 스텝 1의 학습 요령은 코드를 판단하면서 제시된 토시를 활용하여 의미 단위 해석을 쓰는 것입니다. 그동안 베이직이나 어드밴스드에서 공부했던 코드 판단과 토시 연결 방법을 간단히 정리하면 화면에 나와 있는 표와 같습니다. 이 표를 잘 숙지한 다음에 코드 판단과 토시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교재 문장들을 보면 긴 문장들은 모두 이렇게 슬래시로 끊어져 있죠. 이렇게 슬래시로 끊어진 부분을 의미 단위라고 부릅니다. 원어민들은 말을 하거나 들을 때 낱말 단위가 아니라 의미 단위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의미 단위로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해석을 쓸 때도 의미 단위로 끊어서 해석을 써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번 문장 같은 경우는 의미 단위가 문장 전체가 되겠죠. 짧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다 안녕 나는 에이미야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번 문장은 의미 단위가 2개죠. 그래서 순서대로 끊어서 해석을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쓰면 될까요? 먼저 나는 학생이다 이렇게 쓴 다음에 슬래시하고 중학교에 다니는 이렇게 따로따로 써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죠.
나는 한국 서울에서 산다. 내 가족과 함께 이와 같이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4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가로가 있죠. 이렇게. 자, 문장이 연결돼서 코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다 코드를 판단해서 써주면 되겠죠. 자, 의미동사 뒤니까 코드가 뭘까요? A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의 의미다니까 해석을 쓰는데 화면에 보면 지금 여기에 토시가 제시되어 있죠. 이 토시를 활용해서 해석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쓰면 될까요? 나는 책 읽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ing, 연결 장치가 등장했기 때문에 코드를 써주면 되겠죠. 뒤에 보니까 and가 있어서 세 개의 ing가 동사 like 뒤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A가 되겠죠. 그래서 내 친구들과 놀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이것도 A가 되겠죠. 그리고 영화 보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끊어서 의미 단위별로 해석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해석 스텝 2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 스스로 의미 단위를 슬래시로 끊어가면서 코드를 판단하고 토시를 붙여서 해석을 쓰는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문장들을 보면은 슬래시와 토시가 보이지 않죠.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스스로 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의미 단위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앞 페이지의 의미 단위를 참고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가면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 여기가 의미 단위였죠. 이렇게 끊어서 앞에와 똑같이 해석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문장 같은 경우에 여기가 첫 번째 의미 단위였는데 코드를 쓰는데 스텝 1에서는 토시가 여기 있었죠. 그런데 이제 토시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그 토시를 붙여서 해석하는 훈련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쓰기 학습인데요. 학습 요령은 영어 문장을 반복해서 3번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문장과 문장 사이의 공간이 굉장히 넓지요. 거기다 3번 연속해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쓸 때는 한 문장을 연속해서 3번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주의할 점은 문장 쓰기를 할 때 그냥 문장만 쓰는 것이 아니라 코드가 나오면 왜 이게 A 코드인지 왜 이게 B 코드인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문장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콜로케이션도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물론 단어 학습에서 모두 공부하지만 이 콜로케이션이라는 것은 원어민들이 즐겨서 쓰는 이렇게 붙여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 살다 할 때는 live in 이렇게 쓴다든가 누구누구와 놀다 할 때는 play with 이렇게 쓴다든가 영화를 보다 할 때는 watch라는 동사를 쓴다든가 이런 것들을 콜로케이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콜로케이션을 많이 알면 소위 말해서 콩글리시를 쓰지 않고 원어민에 가까운 그런 영어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어나 수고를 앞에서 외웠지만 어려운 단어나 수고가 나오면 몇 번 더 써가지고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이 쓰기 학습을 통해서 영어 문장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작 학습을 진행합니다. 학습 요령은 우리말 문장에 코드가 있으면 코드를 판단하면서 연결 장치를 선택해서 의미 단위로 영작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앞 단계에서 영어 문장들을 학습했기 때문에 영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말 문장의 코드를 판단하는 요령은 정리하면 이 표와 같습니다. 이 표를 숙지한 다음에 우리말 문장의 코드를 정확히 판단해서 영작하는 훈련을 하기 바랍니다. 교재의 우리말 문장을 보면 영어의 의미 단위에 해당하는 부분에 역시 슬래시로 이렇게 끊어져 있죠. 이 의미 단위별로 영작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교과서를 이렇게 모방 영작하는 훈련을 한다 하면 역시 이와 같이 해석지를 만든 다음에 영어의 어순과 똑같이 의미 단위로 끊어서 해석지를 만든 다음에 영어로 쓰기 연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가 있는 문장은 우리말에서도 어때요? 이렇게 가로가 있죠. 이 가로에 코드를 판단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작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6번 문장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볼까요? 첫 번째 의미 단위가 끊어져 있는데요. 내가 자랐을 때 핵심어가 아니니까 무슨 코드죠? 이 코드가 되겠습니다. 뭐뭐 할 때는 연결장치 뭘 쓰죠? when을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까지가 하나의 의미 단위인데요. 나는 희망한다. 뭘? 의사가 되기를. 목적어니까 코드 A가 되겠죠. 그러면 어떤 연결장치를 쓰면 될까요? 미래 일이니까 to를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 내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얘는 지금 이게 핵심 문장이잖아요. 그럼 얘도 뭐예요? 핵심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결장치 뭘 쓸까요? 뭐뭐 할 수 있도록 뭐뭐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so that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영어 문장을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둬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아픈. 자, 아픈 사람. 이렇게 사람을 꾸며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사를 꾸미는데, 자,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있죠. 사람들이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코드 B가 되겠습니다. 그럼 연결장치 뭘 쓸까요? 주격 갭이니까 who로 문장을 연결해 주면 되겠죠. 이와 같이 우리말에서 코드를 판단해 가면서 연결장치를 선택해서 의미 단위별로 영작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재학습을 마치면 문제풀이를 진행합니다. 이 문제들은 학교 시험을 대비하여 출제하였습니다. 학교 시험은 글을 읽고 내용 파악하기, 글의 목적, 제목 또는 주제 파악하기, 어법 문제 등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이런 형태의 문제를 연습해 두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문제풀이 요령을 한번 볼까요? 자, 1번. 다음 중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풀이하는 요령은 선택지의 내용과, 이게 선택지죠, 본문의 내용을 1대1로 비교하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즉, 선택지를 보면 Am이는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문장을 읽어가면서 바로 이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1대1로 비교하면서 문제를 풀이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문제를 볼까요? 이 글을 쓴 목적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글의 목적이나 제목, 주제를 묻는 문제는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을 묻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글 전체를 읽은 다음에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선택지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어법상 잘못된 문장은 그랬죠. 어법 문제를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어법 문제는 80%가 코드나 연결 장치를 묻습니다. 그리고 15%가 동사에 대해서 묻는데 능동태냐 수동태냐, 그리고 단수 복수 일치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잡다한 그런 품사 이론이 5%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은 자, 코드가 있는지를 보고 없으면은 동사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코드가 없죠. 그럼 동사만 보면 되겠습니다. I에는 M을 쓰니까 별 이상이 없죠. 자, 2번도 마찬가지로 연결장치가 없으니까 동사를 보면 되겠습니다. 나는 산다. 별 문제가 없죠. 3번은 연결장치가 있죠. 그러면 이 ing가 지금 and로 두 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like 뒤에 쓸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like 뒤에는 ing와 to를 둘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like 뒤에가 ing가 올 경우는 뭐뭐 하는 걸 좋아한다 이런 뜻이고 반복되는 느낌이죠. to 부정사가 올 때는 뭐뭐 하고 싶다, 미래지향적인 의미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문장도 맞습니다. 네 번째 문장도 연결장치가 없기 때문에 동사의 수일치만 보면 되겠어요. 컬러는 단수니까 is를 써야 되겠죠. 다섯 번째 문장은 연결장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연결장치 who가 맞는지를 따져야 되는데 명사 뒤에 있으니까 big 코드죠. 그리고 주격 갭이고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who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장치가 맞을 경우는 뭘 그 다음 봐야 되겠어요? 동사를 봐야 되겠죠. can help.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건 맞죠. 그러면 이 동사가 어때요? 관계의 대명사가 주격일 경우에는 동사를 선행사에 일치를 시켜주는 겁니다. people은 자, 복수 명사이기 때문에 is가 틀렸죠. 뭘 써야 되죠? are를 써야 되겠죠. 이와 같이 어법 문제를 볼 때는 항상 코드와 연결장치, 그리고 동사의 능동태, 수동태, 그리고 단수, 복수,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책의 맨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정답과 해설이 있습니다. 정답과 해설에는 영어 문장과 우리말 문장에 코드가 있는 경우 이렇게 모두 다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왜 이게 A 코드인지 그 근거도 이렇게 해설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각 단계의 학습을 한 다음에 정답과 해설을 보고 스스로 채점하여 틀린 부분을 다시 학습하고 이해가 가지 않을 경우에는 선생님에게 질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교재 학습을 마치면 원어워 트레이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지도하시는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하되 트레이닝은 듣기, 문장, 문제 순으로 진행하기 바랍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듣기입니다. 듣기는 앞에서 교재로 학습했던 의미 단위를 청취를 통해서 체화하는 과정입니다. 즉,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는 훈련입니다. 듣기는 수업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문장 단위로 반복 듣기를 하되
영어 문장이 마치 우리말 문장처럼 선명하게 들릴 때까지 반복해서 청취하는 훈련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스피킹은 선생님의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특별히 진행할 필요가 없고 듣기를 하면서 3번 내지 5번 정도 따라 읽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듣기를 마치면 문장 학습을 하는데 문장 학습은 어순 배열, 빈칸 써보기, 그래머 AI 순으로 진행하고요. 마지막으로 문제 풀이를 합니다. 문제는 교재의 문제를 그대로 옮겨 놓았기 때문에 복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제를 풀이하는 순서는 먼저 코드 판단 해석, 즉 영어 문장의 코드를 판단하면서 해석하는 훈련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말 문장의 코드를 판단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풀었던 3가지 유형의 문제를 다시 한번 풀게 됩니다.